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앞에 두 영상과 다른 점은 우리 학교 4학년 학생 3명과 한국 학생 1명을 초대를 해서요.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중국 학생의 느낌과 또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의 느낌, 이게 어떠한 점이 같고 또 다른지 상호 간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우리 학생들과 자신의 외국어 공부하는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길림재경대학교 학원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남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비라고 합니다. 길림직경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림생교대학교 한국어학과의 4학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강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외국어, 중국어와 한국어를 공부했던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한국 학생이 유나가 사회를 맡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새 친구들한테 먼저 한국어 전공, 언어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언어와 다문화를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 언어 전공을 많이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영어, 스페니어, 한국어, 일본어 많이 지원서 채워했어요. 결과 한국어학과에 합격해서요. 2년 있게지요. 방학 때 스스로 인터넷에서 한국어 발음을 대충 배웠어요. 한글 처음 볼 때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학한 후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로빙은 그러면 지원서를 내기 전 고등학생 때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 한국어의 인상은 첫인상은 그림을 같아요. 동그란도 있고 한글을 볼 때? 네네네. 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 K-pop 문화를 아주 좋아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원래 언어를 좋아해서 그 다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이런 언어와 관련된 전공도 많이 선택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제 언니는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저도 언니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언니랑 같이 한국 드라마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전공을 갈 수 있는 소식을 안 후에 낯설지 않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산동에서 전공 조정이 없어 한국어 전공은 직접 제가 선택한 것이에요. 한국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독특한 표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고 또 산동 사람들이 공무원 이런 취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 전공은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 전공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유나도 지금 중문 전공이잖아요. 네. 근래에는 중문 전공에 대한 인기가 약간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중문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1지망은 사실 사학과였고 2지망이 중국어 학과였는데 중국어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국어라는 언어 자체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이지만 한국어에도 한자로 구성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네,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교는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지치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세상에는 되게 많은 언어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을 분류를 하는 거에 언어가 하나의 차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또 언어를 배움으로써 차원을 넘나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 중국에 와서 생활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의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어를 선택한 거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느끼는 중국어 또는 중국 문화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언어 자체, 발음하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한자의 그 글자 모양 자체도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그 언어 성조로 대화하는 걸 보면 아 나도 저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조 있는 언어가 되게 한국 사람들의 귀에는 특별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국어 입문 시기의 경험이나 한국어 학습이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어 발음을 배우면서 얼굴이 자주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알고 보니 한국어의 발음 위치가 중국어, 영어와 달라 사용하지 않던 안면 근육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앞으로 발음을 연습할 때 이 현상을 주목하면 자신이 발음 위치가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발음하는 데 있어서 중국어에 발음하는 그 습관과 한국어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 그런 거죠. 또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문법이나 뭐 단어나 이 방면에서는요.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 단어 외우는 것이 아주 다른 나라 학생보다 더 편해요. 네, 한자사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발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지금까지도 이런 발음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공부하려면 발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은 뭐 저는 남방 학생이라서 뭐 이런 발음이 어려워요. 저는 뭐 북방 학생이라서 이런 발음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파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그 어떤 발음이 어려웠습니까? 제가 남반 사람이라서 이런 특히 받침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그 3학년대 시료와 실료 시력 이거요. 자주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남방 방어는 오히려 받침이 많지 않나요? 북방 그 부퉁화 쪽이 오히려 받침이 적고 광둥 이런 데 가면은 거의 한국의 그 한자 발음이랑 그 광둥화의 발음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 고향은 저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투리 아니면 사실 우리 저장성 사람들이 중국어를 말할 때 조금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표준어를 말할 때 말이죠. 네. 저 그렇다면 산동 사람이었던 강자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먼저 많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복잡한 알파벳을 외워야 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려면 모음 21개와 자음 19개를 배우며 어떤 단어든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나니 단어를 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쉬운 점이었고 네. 초급 단계에서 한국어가 특히 중국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한국어의 어미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 이런 어미가 없는데 한국어의 어미를 처음에는 접해 가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네. 종류가 많아서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유나는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초급 때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아, 중국어를 가장 처음 배우러 가면 첫날에 배우는 게 성조. 그렇죠. 성조 1성, 2성, 어. 3성, 4성 하고 사실 성조는 계속해서 배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거의 한 3년이 넘게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성조를 발음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단어를 외울 때마다 성조를 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조를 외워야 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어를 외운다 이게 아니고 단어의 발음을 외우고 또 성조까지 그쵸. 약간 두 번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와 중국어를 배울 때의 차이를 말해보자면 발음하는 것을 그대로 쓸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자는 그 뜻문자이니까. 네. 그래서 회화를 배우는 것과 별개로 한자를 쓰는 공부를 하는 것에 시간을 또 따로 투자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였던 그쵸.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는 한자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서 비록 많이 몰라도 네네. 서양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중국어에 접근하는 게 조금 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한자를 좋아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점은 중국어를 공부할 때 재밌다라고 느꼈겠네요. 일단 중국어를 처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단어가 몇 개씩 보이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어랑 발음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르게 된 근방의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어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뉴스를 들었지만 말이 너무 빨라서 한국어 초보자라면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팟캐스트의 말투는 뉴스에 비해 좀 더 자연스러워요. 많이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 또 다른 뭐 좋은 효과 있는 공부 방법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듣기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저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때 한국인들이 말이 너무 빨라서 한국인만 빠른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가 자기 모국어는 빠르죠. 네. 여러분들도 중국어가 얼마나 빠른데. 근데요?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일단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소통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수업 이외 시간에는 한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소통할 때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들과 교류할 때 저도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별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 제가 걱정이 많아서 실수할까봐 걱정을 두려워서,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말하지 않다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러분 반에서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게 여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제가 부족한 점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해야 이런 모자란 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자신의 이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또 교수님들과 자주 교류하고 그리고 평소에 또 이런 남도 연습도 많이 하면 이런 능력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낭독 연습을 열심히 했다. 네. 이 내용인데 또 그 외에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수업 진도를 따라서 네. 충실하게 공부해왔다. 이렇게 네. 말하면 되나요?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네, 소통 능력은 단어만 외우면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말하고 잘 듣고 잘 대처해야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입을 열어 말할 기회를 잡아야 해요. 1학년 때 저는 항상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문법이 틀릴까봐 수업 시간에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을 잘해야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은 저는 대학 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자막을 따라 읽으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견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든 거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지금 네. 이것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정도 영어를 공부했을 텐데 영어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왜 그렇죠? 많은 영어로 된 영화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대학 전에 시간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 외에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 외에 뭐 놀면서 그 언어가 배워지는 또 이런 다른 예가 있었을까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공부보다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에요. 네, 자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저 아이돌? 아이돌 네.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윤아는 지금 중국어를 소통 능력을 완전히 획득했다라는 수준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상당히 오래 공부했고 지금 중국에 와서 중국 친구들도 사귀고 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 중국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좀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건 직접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와서. 왜냐하면 사실 자기의 그 본국에 머물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나라의 사람을 만난다던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사실 수업도 다 중국어로 해야 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소통할 때도 중국어로만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되게 조금 소극적이었고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어로만 소통해야 되는 현장이 있다 보니까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말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조금씩 제가 적극적이게 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소통 능력이 확실하게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런 게 있었고 영어를 공부할 때랑 달리 중국어를 공부할 때 뭐 어려운 점이랄까 뭐 어떻게 좀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했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영어보다 조금 더 재밌었고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말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말을 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영어는 여기 중국 학생들도 그렇지만 한국의 학생들도 10년 넘게 배워도 벙어리인데, 근데 이게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중국어나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그 무슨 문제일까? 영어가 원래 좀 배우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슬럼프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슬럼프를 겪었어요. 한국어 학습 초기에 비해 향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고급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한국어에 대한 부족함이 크게 느껴졌어요.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제 관점은 자신의 발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 네. 거죠? 그렇군요. 오케이. 자, 네, 사실 저도 3학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3학년 첫 번째 학기에는 수업이 거의 아주 많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네, 네. 너무 숙제도 많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그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는 제가 대학원생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요즘에는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제가 아마 합격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고, 원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굳이 그 시험을 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또 포기하면 더 편하게 이런 생활을 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시험을 참가하고 고생을 사서 할까?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학년 때부터 대학원생이 되는 것을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역시나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히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강대원요? 네, 저도 비슷해요. 저도 3학년 때 슬럼프를 경험했어요. 단어를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듣기에도 단어의 뜻은 알아들 수 있지만 전체 문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왜 단어를 외워도 금방 잊어버릴까요? 외울 게 많아서? 그 한국어 단어가 이제 낯선 느낌은 이제 조금 없어졌을 때가 3학년 때일 텐데. 예를 들면 한자어가 중국 사람들에게 쉬워요. 그런데 고유어? 고유어? 네, 너무 고유어는 3학년이 돼도 여전히 낯설고 어려워요. 네, 네. 그랬군요. 계속요. 그리고 쓸 때에도 쓸 것이 없다고 느끼면 심지어 자신의 이전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닌지 의심했어요. 저는 극복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기대를 낮추고 큰 목표를 작은 임무로 나누고 도움이 돼요.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요 발밑을 보면서 네. 꾸준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뜻이겠죠? 하루에 단어를 50개를 외우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10개 정도 외우도록 10개 정도? 네, 10개 정도 외우도록 바꾸면 쉬워요. 그리고
듣기에도 전체 문장을 듣는 것에서 하루 3개의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써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작은 임무를 완수하면 소출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뭐 슬럼프 극복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경험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3년 이상 공부를 했고 또 주변에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느끼기도 하고 했을 텐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로빈부터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언어 학습의 과정은 장기간 과정이에요. 너무 곰략곰략하게 급급해서는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야지요. 여파문요? 네. 제가 사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1학년 때 그런 좋은 성적을 위해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이런 긴 시간이라서 모든 시간에서 다 제일 좋은 상태로 파스 상태로 공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어떤 때도 공부를 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놀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놀아본 적이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열심히 이렇게 마음껏 놀고 싶습니다. 그렇죠. 놀 때는 놀아야 또 네, 스트레스도 네. 풀리고 네. 그런 것 같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때? 제가 또 사실 제가 대학원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수 상태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 6시간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소셜 네트워크에 가서 그들의 친구들은 하루 아마 10시간 정도 누가요? 누가 그렇게 공부를 해요? 대학원 준비하는 다른 네네네. 그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지식도 많다면 나는 남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시간 동안 사실 경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마주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이런 컨디션에 그렇죠. 따라 네. 공부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하루 10시간은 수업 포함 하루 10시간입니까? 아니요. 순 공부하는 시간? 네, 여름 방학 때. 야, 방학 때. 여름에 더운데 하루에 10시간씩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걱정하고 그거는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요? 네. 한국어 전공은 지름길이 없는데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옆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자극이 됐군요. 네,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비교하며 시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파트너를 가까이 두는 게 좋다. 반대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면은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유나는 어때요? 어떤 지금까지 그 공부해 오면서 이 중국어 공부에 슬럼프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슬럼프라고 말하기에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네. 막막함 정도. 막막함? 어떨 때 막막함을 느꼈어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나 선정을 해서 대본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대본집을 봤는데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여서 대본집을 구매했는데 대본을 보면서 드라마를 봐도 지금 대사가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지도 그쵸.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막함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좋은 드라마 하나 선정해서 꾸준히 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회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슬럼프는 아니지만 아직 슬럼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어떤 뭐 영화, 드라마, 대본집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거를 보면서 그렇게 갑자기 막막할 정도로 어렵게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그쵸. 거기서 저는 그 투투장 부주라고 조로사 네, 나오는 짜올루스 나오는 맞아요. 그 드라마를 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대본집을 구매를 해서 그렇군요.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슬럼프를 겪은 적이 없으니까 특별히 뭐 극복의 경험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꾸준히 이 중국어를 공부하려면은 어떤 마인드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나요? 저는 일단 막막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 한자를 보는 것이 제 눈에 익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친구들하고 도서관에 자주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질문. 고급 수준에 도달한 후에 자신만의 수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수학은 일상적인 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이돌 팬클럽 번역팀에 합류했어요. 번역본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볼 때마다 마치 그들이 아이돌 사이에 소통의 다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는 큰 성취감이 주었고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소통시켜 주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게 굉장히 큰가 봐요. 네. 네. 사실 제가 3학년 때 그럼 한국어 전공 8급 자격증도 받고 지난학기 또 토픽 요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친구보다 조금 제가 좀 잘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보다 제가 조금 성적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대학원생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모자란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이런 한국어로 그런 직접 그런 번역문 특히 이런 중국어 한국에 무역할 때 그런 문장을 번역한다면 사실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급 수준에서 많은 문법과 어휘들이 실천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더 고급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아직도 배운 지식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지금 고급 수준에 도달하면 가장 큰 수학은 단순히 유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더 잘 알을 수 있어요. 네, 4년 동안 매일 쌓으며 조금씩 나아가는 경험은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경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유나도 외국에서 나와서 생활할 정도로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중국어가 늘었는데 어떤 즐거움과 수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음, 외국인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중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중국인 친구들이 더 못 알아듣고 아예 다른 이제 유학생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가 조금 되기는 해서 서로 부족한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더 잘 되는. 성조가 틀려도 무슨 그쵸. 말을 하는지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재밌게 배우고 있고 이제 드라마를 봐도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던 수준에서 이제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아져서 저는 제가 나 조금 공부 성장하고 있구나 정도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장춘에 와서 이제 한 학기를 생활했고 지금 두 번째 학기를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번 학기까지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장춘에 있는 동안에 언어적인 목표 또는 이 생활 방면에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지난 학기를 끝나고 한국에 가서 HSK 4급을 받고요. 지금 현재 5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HSK 5급을 시험을 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와 별개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화 능력을 좀 길러서 가는 게 저의 지금 목표입니다. 중국어의 실전 능력을 네. 극한까지 올려서 그렇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점이 9월 하순인데 지금 우리 학교에는 이미 이제 신입생 1학년들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은 군사훈련을 받고 있고 좀 며칠 지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학년, 마지막 학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그 대선배로서 지금 이제 한국어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후배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마지막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중국어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오케이. 我认为，其实大家都说小语种不是一个很好的专业，但是我认为就是现在就业都很困难，我认为小语种加上另一门专业的话都是绝杀，我不认为小语种不是一个好专业，所以。我想大家都应该坚持学下去，不论好不好，只要你坚持学下去，都会成为那个在某一个领域专业拔尖的人。네, 여기까지입니다. 너 여팜? 네. 其实我想说的是，其实我高中的时候学习成绩并不是特别好，然后因为高考考的不是特别理想，然后我就选择了离家比较远的，而且选择的专业是朝鲜语。一开始我选择这个专业的时候，就是身边也有就是老师或者是就是同学，就是认为这个专业的前景，或者是觉得小语种的专业前景可能并不是特别好。但是呢，我都没有听信别人的话，就是坚持走自己的路吧。在这个领域呢，就是学韩国语的过程中，然后一直坚持下来，然后把这些该考的这些专业证书也就是一一的考下来。然后呢，在学韩语的过程中，虽然很累，但是也收获了很多很多。然后我觉得。现在收获的，因为以前成绩不是特别理想嘛，然后现在在学习韩语的这个方面也找到了学习就是适合自己的一些学习方法。我觉得就是学习韩语还是很不错的。就是这些。노래는요? 我希望大家可以在大学中多尝试，就不止学生这一个角色了。虽然学习很重要，但是希望大家不要把大学过成高中一样。
再就是韩语学习呢，刚开始可能会很有趣，但是最后学习到高级一定会很枯燥的。希望大家能够坚持下去。 유나도 새롭게 중국어를 공부하고 입문하고 있는 많은 이 중국어 학도들에게 그 충고 내지는 조언의 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가 원해서 한 친구들도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즐겁게 항상 배웠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긴 시간 동안 언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뭐 한마디씩 합시다. 네. 한국어 공부는 지름길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경지하면 당신들은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네. 힘내세요. 짜요. 오케이. 希望大家能够坚持好好的学习韩语，然后，不仅收获很多的知识，也能够在这个学习韩语的过程中学到很多其他的方面。就这些。语言学习是个很长的过程，大家加油吧！我祝大家成功。 유나도 뭐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 있어요? 찌아요. 아, 유일한 중국어.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되게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학습했던, 공부해왔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에 해당하는 이야기들 해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했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